오늘도 여전히 홍윤성을 꾸짖는 숙부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들썩거리게 했습니다. 홍윤성의 숙부는 어려서부터 계속되어 온 그의 망나니 짓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조상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고고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온 명문이라면 명문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윤성이 학문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엉뚱한 짓만 일삼자 숙부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놈. 내가 그러고도 우리 홍씨 가문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홍윤성의 귀에는 숙부의 그 같은 꾸짖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기랄.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 계집을 품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홍윤성은 손에 넣을 뻔한 계집을 놓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계집은 기생도 아닌 이제 갓 20을 넘긴 청산과부였습니다. 내 이제껏 너의 행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만 이번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느니라.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이놈. 숙부는 홍윤성이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이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홍윤성은 숙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제 이곳의 계집들도 실증이 날 만큼 났으니 넓은 한양 땅에 가서 한껏 놀아보리라. 홍윤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대충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괴나리 보찜 하나면 좋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는 홍윤성을 숙모가 달려나와 붙들었습니다. 얘야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게냐. 지금은 내 숙부가 놓여와 그런 것이니 개의치 말고 조금만 기다리거라. 지금이야 사람들이 쑥덕거리지만 소문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란다. 며칠만 참고 기다리면 될게야. 숙모는 어려서부터 자기 손으로 키운 조카가 못내 안쓰러워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야지요. 숙모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홍윤성은 숙모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한 홍윤성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건달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거기에다 아는 사람조차 하나 없으니 날마다 품팔이로 먹고 사는 일상은 배고픔을 겨우 면할 정도로 빠듯하기만 했습니다. 홍윤성이 한양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하루 품을 끝내고 돌아가던 홍윤성의 귓전에 지나가는 선비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홍길관에게 가보았는가? 아 장안의 소문이 파다한 족집게 복사 말인가? 그래 거기 가보았는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럼 내일 나와 함께 가세나 홍길관에게 내게도 벼슬길에 나갈 운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네. 나도 동감이네. 홍길관이 그리 말한다면 어느 누가 억지를 부릴 수 있겠는가? 선비들의 말을 들은 홍윤성은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홍길관이라는 자가 그리도 용한 점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내 앞날을 물어봐야겠는걸. 다음날 홍윤성은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빨아입고 홍길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인지 홍길관의 집은 다른 집보다 화려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홍윤성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뉘시오? 대문을 연 하인은 홍윤성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홍윤성은 완력으로 자신을 막는 하인들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무턱대고 홍길관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던 홍길관은 뜻밖의 소란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홍윤성을 보자마자 갑자기 버선발로 뛰어나와 하인들을 꾸짖으며 그를 정중하게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홍윤성은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에 어리둥절해져 연거푸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하신 어르신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길관의 말을 들은 홍윤성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귀하신 분이라니 누굴 말하시는 겁니까? 혹여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장차 높은 벼슬에 오르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 말 참말이오? 홍윤성은 홍길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홍길관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내게 그와 같은 벼슬길이 열린단 말이오? 이제 며칠 후면 그리 될 것입니다. 며칠 후라? 그럼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홍윤성은 며칠 후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먼저 저와 약조하실 것이 있습니다. 홍길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약조라니?
무슨 약조를 하라는 것이오?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후면 나리께서는 형조판서에 오르실 것입니다. 형조판서? 홍윤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그때 제 아들이 죄를 지어 극형을 당할 위기에 놓일 것이니 부디 저를 생각하시어 나리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홍계관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훗날 내가 진정 그리 된다면 오늘의 이 약조를 꼭 지키겠소. 다급한 마음에 홍윤성은 그람하고 얼른 약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오. 5월 5일 정오경에 한강으로 가십시오. 한강? 예. 그곳에 가시면 나리께서는 벼슬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과한 욕심은 삼가십시오. 그보다 덕을 널리 베푸는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나리의 앞날은 창창할 것입니다. 벼슬길에 오른다는데 그런 일쯤 뭐가 어렵겠는가? 홍윤성은 기분이 좋아져 홍계관의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홍계관이 일러준 날이 되자 홍윤성은 일찌감치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한강에서는 수양대군이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측근인 권람과 한명회 등과 더불어 기생의 노랫가락에 맞춰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의 권력은 임금인 단종을 능가하고 있었던 만큼 뱃놀이의 규모도 장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그것 참 부럽구먼. 난 언제나 저렇게 놀 수 있으려나? 홍윤성이 부러운 눈길로 수양대군의 뱃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10여 명의 괴한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들 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을 죽여라. 괴한들의 두목인 듯한 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홍윤성은 재빨리 강물로 뛰어들어 배를 향해 헤엄을 쳤습니다. 홍윤성이 배에 오른 순간 괴한들 중 한 명이 막 수양대군을 칼로 내리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윤성은 몸을 날려 괴한의 가슴을 발로 차 강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괴한들은 일제히 창칼을 들고 홍윤성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홍윤성은 단번에 괴한들을 들어 차례로 강바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괴한들을 모두 물리친 홍윤성은 수양대군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수양대군은 홍윤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네. 자네 덕에 내가 목숨을 건졌구먼. 홍윤성은 미소 짓는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홍계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야. 과연 홍계관이로군. 그날 이후 홍윤성은 수양대군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홍윤성의 벼슬길은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홍계관의 예언대로 형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홍윤성이 직접 죄인들을 문초하고 있었는데 죄소 한 명이 그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을 몰라보시겠습니까? 소인의 부친이 바로 홍계관이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홍윤성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옛날 홍계관과 했던 약조가 생각났습니다. 오 그래?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찌 지내느냐?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옥사를 치르게 될 때가 올 터이니 그때 꼭 대감마님께 제가 홍계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라 하셨습니다. 홍계관이 죽었다? 홍윤성은 홍계관이 죽었다는 말에 가차없이 그 아들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홍윤성은 자신의 권세만 믿고 날로 포악하고 거만해져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 일쑤였고 욕심이 많아 재물을 치부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돌봐준 조카가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윤성의 숙부는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고 한양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렵구나. 내게 못할 말이지만 우리 아이에게 벼슬자리 하나 마련해줄 수 없겠느냐? 숙부의 말에 홍윤성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숙부님께서 갖고 계신 논을 주면 한번 생각해보지요. 너란 놈은 여전하구나. 내 너를 어찌 길렀는데. 아, 식솔들이 겨우 논 면마지기로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고 있거늘 그것마저 빼앗으려 든단 말이냐? 숙부는 매정한 홍윤성의 태도에 화가 나 그만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니 숙부님 그냥 가시렵니까? 홍윤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내 놈의 성질이 고약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에잇,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빼앗을 것이 없어 숙부의 것까지 넘보려 하느냐. 이 늙은이가 노만이 들었나. 이 자리가 어디라고 함부로 망발이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 가르쳐주지. 홍윤성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대로 숙부를 찔러 죽였습니다. 홍윤성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숙부의 시체를 뒷산에 끌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홍윤성의 숙부가 온 것을 알고 차를 내가던 계집종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입소문을 타고 장안에 쩍 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시골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홍윤성의 숙모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감감하자 직접 남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양에 당도한 그녀는 지나가는 한 노인을 붙잡고 홍윤성의 집을 물었습니다. 저 홍윤성 대감의 집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노인은 계집종도 동반하지 않은 허름한 차림의 여인이 홍윤성의 집을 묻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 차림으로 홍대감을 찾아가려는 게요? 집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홍대감 집에 가려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그렇게 빈손으로 갔다간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 것이요. 노인의 말에 홍윤성의 숙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전 홍대감의 숙모되는 사람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집이나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니 댁이 홍대감의 숙모란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저런 쯧쯧 아직 모르나 보구먼. 노인은 안 됐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인은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잘못했다간 숙모되는 이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조카가 어찌 숙부를? 그녀는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실성한 여자처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며칠을 알아 누워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방도를 찾았으나 홍윤성의 세도 앞에서는 그 어떤 방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임금을 직접 아련하고 고할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대궐 밖에서 임금님이 행차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라고 멀리 내쫓던 대궐 문지기들도 사정을 전해 듣고는 가엾게 여겨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고 낮이면 대궐 문 앞을 서성이며 한시바삐 임금의 얼굴을 보기를 기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어느 날 궐문이 열리며 마침내 임금을 태운 어가가 나타났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다짜고짜 어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들리는 곡소리의 세조는 어가를 멈추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전하.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홍윤성의 숙모는 세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남편이 죽은 얘기까지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홍윤성이 그리도 간악한 자였단 말이더냐. 더군다나 인륜을 저버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세조는 어가를 돌려 대궐로 다시 들어가 홍윤성을 불러 그 죄를 숨김없이 문초한 후에 극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날 홍계관과의 약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세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탐하였으며 자신을 키워준 숙부마저 죽인 페르나 홍윤성은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